안녕하세요, 돈대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여기 청와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7월 또 한 차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예고되었습니다. 7월 말 세금 정책과 공급 정책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집값을 잡는데 굉장한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역 확대, 올해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발표하며 집값을 잡기 위한 많은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집값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자동차나 가전제품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사람들이 구매를 조금 더 미룹니다. 하지만 집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집값 하락 전망에도 왜 기다리지 않고 집을 사는지 3명의 용의자를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증거로 주택가격 전망 CSI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 100보다 낮으면 내릴 거라고 보는 쪽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월까지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3월 그 기대감이 뚝 떨어집니다. 96.0인 거 보이시나요? 이게 하락 전망이 우세해진 유일한 시점입니다. 이후 5월, 6월 빠르게 반등합니다. 사람들은 3월 딱 한 달만 빼고 줄곧 집값이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3월에 하락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상식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 매수 우위 지수는 여전히 103.5였습니다. 집값이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집을 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비중도 함께 봤는데요. 신고가 비중은 실제로 줄었습니다. 서울은 31.3%에서 19.3%까지 내려왔고 수도권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전처럼 무리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집을 사는 행동 자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복잡하죠? 다시 정리해볼게요. 사람들은 대부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 가격도 서울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 기대감은 분명히 매수를 자극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3월에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집값 상승 기대감만으로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이 시기에는 매수 심리가 크게 꺾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1번은 굉장히 유력합니다만 단독범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용의자 2번은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포모, 나만 놓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버는 기쁨보다 1억 원을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는데요. 실제 월 수익률은 주식이 부동산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더 안전하고 더 수익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손실을 이익보다 훨씬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집을 안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큰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집을 샀다가 가격이 조금 내려도 그래도 내 집이 생겼다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등장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약 66%가 상승했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 현상을 단순히 경제 논리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불안 심리에 주목을 한 건데요. 경제적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냉정한 계산보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살지 모른다는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금 집을 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지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집을 사지 못했을 때의 손실을 더 두려워했던 거 아닐까요? 뉴스에서도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심리가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이유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남보다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포모는 인기 지역이나 더 많이 오른 곳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더 두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비싼 곳, 더 많이 오르는 곳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울 집합 건물 매매의 45% 이상이 생애 최초였습니다.
특히 비중이 높은 지역은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순이었는데요. 대부분 서울 외곽의 중저가 지역입니다. 단순히 집값 상승을 놓칠까봐 집을 샀다면은 강남이나 마포, 송동 같은 상급지로 수요가 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매수자들의 선택은 꽤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사실 이 가설은 처음에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범하거든요. 그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샀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전체 매매 등기는 7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자는 3만 2천여 건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2명 중 1명꼴입니다. 심지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5월에도 생애 최초 비중은 48.2%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대출을 조이고 규제 지역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생애 최초 매수자는 오히려 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전세 시장이 꼽힙니다. 전세 매물은 부족했고 전세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30대들이 전세 대신 외곽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출산, 전세 만기, 아이 학교, 직장, 실거주자들은 투자자처럼 몇 년이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말 듣기엔 쉽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게다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의 진입은 어려워졌지만 무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가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집을 샀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 소비 심리 지수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 역시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100을 계속 넘겼습니다. 진짜 실거주 수요만이 이유였다면 소비 심리 지수와 매수 우위 지수가 동시에 강하게 반등한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실거주 수요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를 낀 주택 매수를 허용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대출 상한선을 활용해 외곽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삶의 절박함은 진짜였습니다. 결혼을 해야 했고 전세 계약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삶, 분명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단독범은 아닙니다. 집값이 하락할 거란 전망에도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집을 산 이유,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일까요? 아니요. 오늘은 3명 전원이 공범입니다. 집값이 내릴 것 같지 않다는 심리가 베이스를 깔고 나만 놓칠 것 같다는 공포가 심리를 달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현실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한 집값 하락 전망이 나와도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지금 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매수자는 생애 최초 무주택자입니다. 이들은 초기 세력이 아닙니다. 살 곳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요가 유지되는 한 서울 부동산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전세 시장이 안정되거나 공급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난다면 이 공범들의 결속력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궁금증이 다 풀리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돈대 두 바퀴에도 여러가지 콘텐츠가 준비가 돼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